첫 번째 종목입니다.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54,000원, 보유 비중은 25% 들고 계십니다. 지루했던 박스권 흐름을 뚫고 한 10월부터 상승하더니 주가가 단숨에 7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분도 수익을 꽤 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이익 실현을 고민 중이라고 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예, 추가 상승은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이제 DB하이텍이 이제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거는 계속 잘 되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잘 되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이 이제 증설을 좀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것에 좀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뭐 시장도 안 좋았지만 IT 쪽이 안 좋았지만 주가를 좀 눌려온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DB하이텍은 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 대표 이제 비교할 만한 데가 이제 대만에 뭐 UMC라고 또 있어요. 네. 예. 그쪽이 있는데 걔네 지금 뭐 한 시가총액 한 32조? 한 3조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 근데 뭐 어쨌건 DB하이텍보다 캐파노 그 생산 능력은 비슷한 뭐 아날로그 반도체 뭐 그쪽 8인치를 합니다. 한 6배? 5배, 6배 정도 높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 5분의 1 정도 쳐줘도 DB하이텍은 뭐 5조, 6조는 가도 예,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 이제 3조 조금 넘어갔으니까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위로 여지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참 증설하기가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돈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고 벌어들이고 하고 있는데 예, 많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데 근데 지금 포드나 뭐 이런 애들 보게 되면 이제 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문제다 보니까 지금 자체 생산을 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뭐 깔고 이렇게 해서 생산을 못 해요. 누구랑 이제 합쳐서 뭐 한다든가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가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뭐 어떤 뭐 조인트 벤처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국내에서는 뭐 DB하이텍 외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여건이 잘 조성이 돼갖고 현대차나 이런 데가 같이 이제 아마도 하면 이제 기업을 또 다른 이제 독립법인 내에서 이제 같이 뭐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쭉쭉 그냥 저평가됐던 게 확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그냥 지금 기본적으로 한 뭐 10만 원 정도는 가도 비싸진 않아요. 예. 그냥 비싸진 않다. 네, DB하이텍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요? 싼 게 비지 떡이다. 싼게 싼 거에는 이유가 있다. 저는 김주 대표님이랑 좀 달리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 종목을 이제 팔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DB하이텍은 싼 이유가 있죠. 뭐 남들이 그렇게 뭐 좋다라고 할 수 없는 12인치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니까 그냥 그래요. 근데 성장도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좀 전에 김juk 대표님이 그런 얘기했죠. 완성차 업체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목이 말라 있는데 그쪽과의 조인트 벤처 아니면 그쪽에서 일부 자금 지원 요런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갈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원래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고루한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갭을 2개나 띄우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 안에 어떤 뉴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은 일단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10만 원 뭐 얘기했는데 그 뉴스가 1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별로 우리 24클럽에서도 뭐 과거 이 종목을 매매하긴 했었지만 그렇게 제가 찬성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IT 쪽에서는 기술 진입 장벽이나 자금 조달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장의 부재에 대한 우려감을 종식시킬 만한 뭔가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 뭐 뉴스가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 10만 원 정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1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유가 분명히 정리를 있을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매수가는 3,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경락 대표님께서 대한항공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실적도 좋고 위드 코로나도 시작이 되고 트래블 버블이라고 네, 이제 여행에 대한 그렇죠.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시원한 상승이 없을까요? 유럽들이 문제죠. 예, 유럽들이 선진국들. 예, 문제다. 미리 이제 네. 백신도 다 맞았다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뭐 접종률도 보면 뭐 70% 80% 넘는 국가들이 특히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이제 인구가 이제 5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나오고 있어요. 걔네들.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독일은 또 이제 난리가 났죠. 안 맞는 사람 끝까지 안 맞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이제 델타 변이로 딱 가게 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대신에 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숫자 늘어나니까 이제 멈칫멈칫하는 거죠. 이거 또 멈추는 거 아닌가. 근데 다시 멈췄다가는 세계적인 이제 폭동이 납니다. 예, 폭동이 나는 거고 어쨌든 다 걸리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못 갔다가 이제 보시면 되는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위드 코로나 안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안 되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지금 또 치료제는 또 뭐 경구용 처리제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나온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앞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예약은 뭐 여행들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 뭐 홈쇼핑에서 1시간 만에 뭐 완판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수요는 엄청난데 굉장히 조금 뭐 찝찝하다는 거죠. 근데 약이 풀리게 되면 뭐 이게 이제 특허도 저런 데는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동남아나 뭐 이런 데. 예. 그런 데는 이제 풀어준다고 하면 거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80만 원, 90만 원에 사지만 동남아 이런 데는 뭐 10,000원, 20,000원이면 살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약대다가 막 뿌리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예. 이건 뭐 어차피 종식이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뭐 항공주도 가겠죠. 예. 이렇게 종식이 말씀드릴게요. 돼야 항공주가 간다. 예.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옛날에 신종플루 나왔을 때 그 신종플루를 멈추게 했던 게 타미플루였거든요. 네. 그렇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예요. 화이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차트 보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이제 화이자 신고가 갱신했어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십시오,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아, 얘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구나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 대한항공도 시장에서 만들어진 공포감 대비해서 주가는 많이 안 빠지죠. 이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항공 실적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올해 3분기 때 영업이익 4,000원 나왔어요. 근데 여객 수요 하나도 없는 4%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4% 100명 중에 4명 하는 상황에서 화물 수요로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화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해외 직구 사용하신 분들 저도 요즘에 미국 약이 잘 먹혀요. 미국 약 해외 직구로 가져오거든요. 한 번 하면 이건 계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해외 직구, 화물 플러스 여객 수요까지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뭐 코로나 종식됐다고 해서 뭐 해외 직구 안 할 거예요? 더 하죠. 더 많이 할 겁니다. 보복적 소비가 살아나면서. 내년도 영업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에이, 내년에 해외 못 가겠지 이러고 있죠. 누구 갔다 왔다, 영숙이 엄마, 철수 아빠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한번 갔다 와볼까? 엄청날 거예요. 인류는 보복적 소비는 우리 추석이고 명절이고 길 막히는 거 뻔히 하면서도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은 저는 물량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더 장기적으로 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유, 이거 봐야죠. 이거는. 네. 비중도 적네요, 보니까. 15%. 그럼 비중을 더 실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와 현재 주가가 거의 동일한데요. 네.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 올 여름에 고점에 샀다가 이제 매수가를 회복하셨나 봐요. 갈림길에 서신 상황인데 매수가에 만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까요? 이게 뭐 처음에 이제 고점에 이제 잡았다가 계속 물타기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물 탈만한데 좀 타셔갖고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출 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보면 지금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좀 난리잖아요. 예, 난리인데 이게 국내에서 이제 뭐 장비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일반 뭐 범용 D램이나 낸드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온 뭐 후공정이라든가 후공정 쪽 이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탑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상품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익률도 뭐 보게 되면 장비 쪽에서 30%가 넘어요. 예, 장비 쪽에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미국의 뭐 AMAT라든가 뭐 램리서치 뭐 ASML 이런 회사나 뭐 30% 나오지 국내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런 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장비도 굉장히 좀 일본에 하던 것들 다 국산해 갖고 예 걔도 이제 이익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들 뭐 거기다 계속 이제 품목을 늘려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사실 뭐 올해 성장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도 얘네가 도대체 꺾일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러면 뭐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돌파한 다음에 그때 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장비 업체랑 좀 다른 게 거기에 들어가 자기네가 장비를 만들 때 소모성 부품이나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만들어요. 뭐 마이크로소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원래 20% 그러니까 마진율이 25% 올해부터 30%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뿐만 아니라 대만 쪽도 동사해주 공급사예요. 정말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쪽에서. 이러니까 마진이 좋은 그런 케이스고 기술력이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을 좀 제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제가 좀 최근에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좀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24시 클럽에서는 이 종목을 좀 접근하기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뭐 종목 보기로 깐깐한 24시 클럽에서도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니까 갖고 있는 분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정고점 언저리라 가지고 좀 흔들 수가 있어요. 흔든다고 하더라도 털리면 안 되겠죠.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전화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첫 번째 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컴투스요. 네, 컴투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7만 6천 원이고요. 17만 2천 원이요? 6천 원이요. 17만 6천 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시나요? 25%요. 네, 25% 들고 계십니다.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좀 고점에서 사셔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 샀는데 자꾸 떨어져 갖고요. 잘 간다, 게임주가 잘 간다고 해갖고 샀는데 산 대로 자꾸 떨어져 갖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쫓아가기 남들 이제 좀 끝물에 약간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런 매매 패턴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뭐 좀 이게 처음에 이제 이슈가 불거질 때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돈을 뭐 게임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막 그러면서 이게 또 새로운 이제 모멘텀을 찾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번 해볼 만해요. 워낙 이제 그 전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슈화되고 사실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법제화도 안 됐고 이제 게임을 해서
뭐 코인 연결돼 갖고 뭐 그런 뭐 성장하는 것들은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앞으로 당장 되는 것도 아니. 그러면 거품은 좀 빠져지게 돼 있습니다. 예, 조정이 계속 좀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좀 쫓아가는 매물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좀 줄여 놓으세요. 부담 없는 정도로 예, 줄여 놓으시고 지금 너무 좀 달라붙었어요. 예. 다음 주에는 또 이쪽 섹터가 굉장히 또 변동성이 심하면서 더 뺄 여지가 있어요. 지금 지금 좀 못 가던 뭐 반도체나 소부장 이런 쪽으로 지금 예, 또 수급이 또 쏠리는 예,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멘텀으로 또 올랐던 애들은 뭐 메타 뭐 이런 쪽하고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비중도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잘 조절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덧붙여 주시겠어요? 원래 호랑이가 없으면 부재하게 되면 여우가 왕이 되잖아요. 지금 NFT 관련된 종목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IT 투톱이 쉬는 바람에 그래 NFT가 또 미래 성장이니까 가자라는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이 쏠렸고,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씨가 말리고 코스닥 시장은 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보는데,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장대 양봉으로 딱 세워놨어요. 자금이 다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IT 하드웨어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차익실현이 나오죠. 말 그대로 지금 빠져나올 자리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 이것밖에 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또 게임주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래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래서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판때기가 시장 판세가 좀 바뀔 가능성이 다음 주부터는 있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에요. 뭐 좀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비중 축소를 권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HLB에 네, HLB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한 5만 조금 넘고요. 네. 15% 됩니다. 네, 5만 원에 15% 들고 계십니다. 게임주들하고 뭐 메타버스 섹터는 잘 가는데 바이오는 너무 힘든 흐름을 보여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3만 몇천에 사가지고 6만 원에 들어갔다가 네. 나와가지고 5만 4천 다시 들어가 물려버렸어요. 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HLB 그래도 8만 원대 갔다가 지금 4만 원대로 올라오긴 했어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뭐 그때 이제 잘 타셔갖고 운 좋게 그때 뭐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해서 잘 파셨는데 이제 적당히 좀 떨어졌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좀 짧게 끊어먹고 나와야지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더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HLB가 사실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서 뭐 얘네 또 뭐 임상 뭐 한다 뭐 들어간다 또 뭐 코로나 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뭐 적당히 빠졌으니까 그거 모멘텀으로 좀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던 거고 그냥 차트를 한번 보고 할게요. 이건 사실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얘가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금 8원 구간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이 검은선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대략 한 47,000원 정도입니다. 47,000원 정도고 반등 목표를 거기까지만 좀 보세요. 더 그냥 그 전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등시 그냥 매도. 반등시 매도.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과감하게 반등시 매도를 권해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제가 좀 얘기 좀 하다 보면 방송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뭐 신라젠부터 그랬고 헬릭스미스도 그랬고 HLB도 그랬고 이쪽은 왜 이렇게 다 믿는지 모르겠어요. 참 뭐 하나 결과 만들어내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거 좀 개인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제가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익 마이너스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될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4만 5천 원 정도 내외 오면 내외요. 오게 되면 정리하고 진짜 우리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4만 5천 원 언저리라도 오게 되면 과감한 결단을 좀 내리자.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손실 마이너스 10%. 그 정도만 좀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만 5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이경락 전문가님이 늘 우리에게 많은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네.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도 상담이지만 늘 감사하다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그렇게 덕담을 해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혁 파트너님 네. 삐지실 것 같지만. 아니요. 저도 가끔 좋은 정보는 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KC요. 네, KEC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비중은 한 25%나 20%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주 싼 가격에 사놨다가 4,200원에 팔고 네. 또다시 무슨 생각인지 4,080원 정도 내려왔을 적에 다시 샀어요. 아, 지금 현재 주가하고 매수가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저는 욕심이 많아서 네. 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지욱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애플카가 또 붙은 거예요. 네. 예, 애플카 붙은 거. 사실 뭐 KC 최근에 이제 뭐 생산 캐파 좀 늘리고 그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서 기술이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뻥카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워낙 그쪽이 좀 부족하고 모멘텀 충분히 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는 이제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기술적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겠고 네. 하단을 한 3,700원 정도 뭐 거 깨지면 좀 비중 줄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4,000원 기준에서 한번 4,300원이나 400원 정도 오게 되면 또 그때 비중 축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적절하게 컨트롤하면서 좀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또 이제 뭐 애플카 이슈 꺼지고 하게 되면 네. 뚝 떨어지게 돼요. 예. 아직은 이제 얘네가 뭐 진짜 어마무시한 뭐 그런 뭐 모멘텀 실적 퍼포먼스 보여주고 그런 애들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 하긴 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예. 애플카 이슈로 올라온 그런 없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달리 봐요. 오. 이 KC는 우리 이제 팀의 손창현 팀장님이 네. 정말 많이 파셨는데 차량용 반도체 설계나 차량용 관련된 그 기업으로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뭐 과거에 좀 분석을 하다가 좀 복잡해가지고 분석을 안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우리 송 팀장님은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도 이 종목에 대해 논의를 했었어요. 분석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일단 저는 3,8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또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3,800원대가 종가 기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또 주가가 계속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지지 라인은 비슷하시네요. 3,8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자.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후성이요. 네, 후성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 25,000원에 10%요. 네, 매수가 25,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나요? 한 일주일 됐나? 한 5, 6일 됐을 거야, 아마. 이제 상승을 바라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10,000원에 사가지고 이거 2만 원에 팔고 빠지기 휘둘리다가 안 빠지길래 이제 네.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밀렸어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다시 이제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 매수가 회복과 더불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예. 있을까요? 아니요, 수익 극대화는 좀 그렇고 회복은 돼요. 아, 회복은 된다. 되고 하는데 뭐 후성도 올만해서 그러니까 양극재들이 워낙 뭐 튀니까 예, 그쪽이 튀고 하니까 뭐 다음을 보자 그러면서 이제 동박도 가고 후성은 좀 전해질 뭐 이쪽 아니에요. 예, 전해질 이쪽이고 뭐 실적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리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뭐 들어 올릴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지금 시장에서 좀 가던 것들만 가다가 이제 그쪽이 좀 거품이나 뭐 이런 것들 쏠리면서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또 예전에 뭐 잘 먹었잖아요. 예, 네. 그 기억 때문에 또 한번 또 들어가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조금 뭐 먹을 수는 있어요. 뭐 한 3~4% 정도. 예.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예, 지금은 이제는 좀 위험 관리도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은 뭐 그냥 아예 뭐 이쪽 섹터가 뭐 죽었다 그건 아닌데 예, 위험 관리 해야 될 예, 그런 시점이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쳐주세요. 예. 네,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예.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후성이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어요. 아, 대단히 많이 나왔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100이 더 붙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더 좋게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그래요. 이제 전해질이나 정상적으로 이제 미래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져 있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고평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양극화가 발생할 거예요. 싼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은 무너지는 것보다는 잽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어퍼컷은 없어요. 크게 먹는 건 없습니다. 짧게 이런 흐름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좀만 올라가려고 하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래 실적이 반영됐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못 가죠. 2차 전지는 긴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퍼랑 세게 때리는 그것이 아니라 짧게 잡아보는 잽의 시장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짧게 보자. 네, 알겠습니다. 짧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SK 이노베이션요. 네, SK 이노베이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25만 3천 원. 네, 25만 3천 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20%. 계실까요? 20% 들고 계십니다. 아, 좀 손실 중에 계신데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글쎄 이게 뭐 좋다고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네. 계속 내려오네요. 네, 계속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회복이 먼저일 것 같은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수가 회복할 수 있겠죠? 뭐 회복이 돼야 되는 종목인데 네. 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 것들이 좀 많이 얽혀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이 뭐 지금 뭐 정유 뭐 그쪽도 뭐 정제도 잘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배터리도 SK 이노베이션 건 불 안 나요. 불 안 나고 있고 오히려 뭐 품질이 지금 더 뭐 인정을 받고 하면서 또 계속 뭐 또 주문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수주잔고도 LG 뭐 걔네들 에너지 솔루션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못 가는 이게 이제 SK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SK 지주사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이게 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그런 것들 뭐 엮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그 쓸데없이 괜히 또 뭐 그 물적 분할 뭐 그런 얘기하고 그거 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도 또 이게 이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괜히 이제 투자를 좀 억누르는 이거 살 바에 그냥 뭐 삼성 SD 하지 뭐 하지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팔자는 아니에요. 예 팔자는 아니고 어쨌건 지금은 너무 좀 저평가 너무 지금 되어 있다. 뭐 모멘텀들이 하나씩 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뭐 올라올 거예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견뎌야 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이 종목 SK이노베이션 우리가 저번에 상담할 때 27만 원까지는 갑니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재미난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상담할 때 이 단골 종목이잖아요, 우리 상담. 저번에 고점이 딱 27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 시장에서 생각이랑 우리랑 비슷했던 거죠. 그냥 27만 원까지만 가면 팔자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진다. 이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분리막 시장에서도 절대 강자고 배터리도 참 잘 만들고 성장성도 있고 그런데 물적 분할해요. 물적 분할하기 때문에 쭉정해서 된다는 이미지. 두 번째 정유 가격. 정유 가격은 계속 점진적으로 안정한 추세, 좀 하락 안정화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패드는 패드예요. 아무튼 그쪽의 데이터 분석이 맞았던 것 같고, 그러면 정유가 막혀 있으니까 그래 뭐 실적은 고만고만 하겠네라는 생각과 그리고 물적 분할하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대형주 쪽은 많이 쉬었으니까 물적 분할 때문에 이 물적 분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SK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유일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SK이노베이션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자고요.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손실폭을 매수가 아니에요. 한 24만 5천 원 정도라도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24만 5천 원 정도, 24만 원 이상이라도 오게 되면 그물망 어느 정도 이제 검은선 상단 쪽으로 오게 되면 물량을 줄이는 전략.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